지금까지 너의 곁을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비 오는 밤, 도로 위에는 흐릿한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한명관은 장시간 회의를 마친 뒤 피로가 어깨에 내려앉은 상태로 차량을 몰고 귀가 중이었습니다. 창밖에는 거센 빗줄기가 유리창을 두드리며 시야를 가렸고 명관은 집중하기 위해서 온 신경을 몸에 곤두세웠습니다. 그가 핸들을 단단히 쥐고 속도를 줄이려던 순간 도로 위에 흐른 빗물 때문에 타이어가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명관은 바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는 균형을 잃고 빙글 돌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차체가 휘청이며 회전하자 명관의 몸은 좌석에 강하게 밀렸고 그의 시야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 거주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복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는 정신이 흐려지기 직전 헤드라이트 사이로 누군가가 빗속을 가르며 달려오는 모습을 희미하게 보았습니다. 차량 앞에 도착한 사람은 젖은 옷을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지만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힘을 주어 문을 열어젖힌 뒤 의식이 흐려진 명관의 상태를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갑작스럽게 파고드는 빗물 속에서도 그는 주변을 살피며 더 큰 위험을 막기 위해 재빨리 도로 한편으로 손을 뻗어 지나가는 차량의 위험 신호를 보냈습니다. 한민호의 숨소리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 거칠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관의 머리를 조심히 받쳐들고 출혈 부위를 살피며 최대한 흔들림 없이 자세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민호는 한 손으로 명관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다른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의 정확한 위치를 알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고 응급대원들이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잠시 후 민호는 지나가던 운전자 몇 명에게 삼각대를 도로 뒤편에 설치해달라고 요청하며 추가 위험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비는 더욱 거세게 쏟아졌지만 민호의 행동은 한순간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관의 맥박과 의식을 확인하며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 노력했습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리기 시작하자 민호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차량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의료진이 도착하자 그는 사고 상황과 명관의 의식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차분하게 전달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빗물은 민호의 머리와 어깨를 적셨지만 그는 끝까지 명관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명관을 들것에 실어 병원으로 옮기자 민호는 한동안 사고 현장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긴박함이 밀려오며 그의 손끝에는 늦게 찾아온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움을 준 주변 운전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자 민호는 남은 파편들을 발로 치우며 도로 한편에 모아두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신경을 썼는지 의아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묘한 책임감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호는 파손된 차량을 바라보며 명관이 무사히 치료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가 빗속을 지나쳐 사라질 때까지 사고 현장에는 아직도 명관의 헤드라이트가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고요한 공기 속에서 의료 장비의 전자음만이 간헐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한명관은 깊은 잠에서 천천히 깨어나며 흐릿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리 한쪽이 묵직하게 아파왔지만 그는 즉시 몸을 일으키려 했고 그 순간 옆에 있던 간호사가 다가와 움직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명관은 자신이 병원에 있음을 알아차리고
잠시 기억을 더듬었고 사고 순간의 충격이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담당 의사가 들어와 그의 상태를 확인하며 안정적으로 회복 중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고 당시 명관을 구조한 청년이 있었다는 사실을 덧붙이며 그가 빠른 판단으로 목숨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명관은 말없이 천장을 바라보다가 의사의 설명이 끝나자 고개를 끄덕이며 그 청년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의사는 메모를 꺼내 한민호라는 이름과 간단한 연락처가 기록되어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명관은 우연히 같은 성을 가진 청년이라는 사실에 순간적으로 시선이 흔들렸지만 이내 감정을 숨기고 메모를 천천히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짧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메모 위의 이름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박성훈 비서실장은 사고 소식을 듣고 서둘러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비서실장은 명관의 상태를 확인한 뒤 사고 경위를 자세히 보고했으며 구조자에 대해 간단히 파악한 내용을 명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명관은 박성훈의 설명을 들으며 의사에게 받은 메모를 건네주었고 박성훈은 이를 유심히 확인했습니다. 그는 명관이 이 청년의 유독 관심을 보이는 듯한 기색을 감지했지만 불필요한 질문은 삼가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명관은 박성훈에게 당분간 일정을 모두 비우고 사고 처리 관련 서류들을 정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직접 민호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조심스럽게 밝혔습니다. 박성훈은 명관의 선택을 존중하며 명관이 민호를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그 후 박성훈은 명관이 충분히 회복할 때까지 병원에 머물며 상태를 지켜보겠다고 말하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병실에 조용함이 찾아오자 명관은 침대에 기대앉아 메모에 적힌 이름을 한 번 더 바라보며 짧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조한 청년에게 감사 인사를 해야 한다는 당연한 책임감 속에서도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명관은 퇴원을 앞두고 비서실의 도움으로 민호와의 첫 만남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민호는 갑작스러운 연락에 놀랐지만 사고 당시의 상황 때문이라 생각하며 만남을 수락했습니다. 만남 장소로 정해진 작은 카페에서 민호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잠시 후 들어온 명관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민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민호는 어색함 속에서도 명관의 손을 잡고 안부를 물었고 사고 이후의 회복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명관은 사고 당시 민호의 빠른 판단과 용기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라며 담담하게 말했지만 명관은 그 태도 속에서 담겨 있는 진심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사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차분한 대화를 이어갔고 명관은 민호가 성실하고 진중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민호는 명관이 예상보다 따뜻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는 점에 놀라며 마음 한편이 묘하게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명관은 민호에게 연락처 교환을 제안했고 민호는 예의를 갖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명관은 비서에게 민호의 생활 환경을 자연스럽게 파악해보라고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박성훈은 명관이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보인다고 느꼈지만 그의 의도를 굳이 묻지 않은 채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민호는 헤어지고 난 뒤에도 명관과 대화한 내용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자신도 모르게 여러 번 되새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민호의 걸음은 이상하리만큼 가벼웠습니다. 그는 명관을 처음 봤을 때 느꼈던 설명하기 힘든 감정이
다시 찾아오는 것을 느끼며 이유 없는 따뜻함에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민호는 그 감정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시작된 듯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도시의 아침은 분주했고 출근 인파가 역 근처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민호는 일찍 눈을 떠 공장에 출근할 준비를 마친 뒤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전날 한명관과 나눴던 조용한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며 묘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명관은 병원에서 회복을 마친 후 비서진에게 최소한의 업무만 보고받으며 조용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는 민호가 어떻게 지내는지 은근히 신경 쓰였고 식사 자리를 한 번 더 제안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각 명관은 민호에게 연락을 넣어 시간이 된다면 잠시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민호는 근무 스케줄을 확인한 뒤 가능하다며 답장을 보냈고 두 사람의 약속은 자연스럽게 정해졌습니다. 약속 장소로 정한 레스토랑은 명관이 종종 이용하는 곳이었지만 민호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레스토랑 내부는 은은한 조명이 내려앉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겼고 직원들은 정중한 태도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민호는 문을 열고 들어서며 부담스러움과 어색함을 동시에 느꼈지만 최대한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한명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호를 맞이하며 반갑게 손짓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식사 메뉴를 훑어보며 차분히 숨을 정리했습니다. 명관은 어색함을 없애려는 듯 평소보다 부드러운 표정으로 민호의 일상을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민호는 공장 근무와 배달 일을 병행하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명관은 민호의 삶이 예상보다 더 고단함을 느끼고 속으로 짧게 안타까움을 삼켰습니다. 레스토랑 지배인은 명관의 테이블에 와서 필요한 것이 있는지 예의를 갖춰 확인했고 민호에게도 똑같이 공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민호는 이런 환경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불편함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명관은 민호의 배경을 자연스럽게 파악하기 위해 가족 이야기를 물었고 민호는 어머니와 단둘이 지낸다고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명관은 마음 한편에서 불편하고도 이상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민호가 말하지 않은 부분들, 그 빈틈 속에 어떤 삶이 있었는지 잠시 상상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두 사람은 천천히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명관은 민호의 성실함이 단순한 생활 태도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는 점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명관이 예상보다 인간적이고 따뜻한 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명관은 민호가 겪어온 어려움을 어느 정도 속으로 그리며 그에게 점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레스토랑 직원들은 조용히 테이블을 치우며 손님들의 대화를 방해하지 않으려 조심히 움직였습니다. 명관은 민호와의 시간을 아쉽게 느끼며 오늘 자리가 괜찮았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예상보다 편안했다고 솔직하게 대답했고 명관은 그 말에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두 사람은 레스토랑 문 앞에서 짧게 작별 인사를 나누며 각자의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명관은 차에 오르며 민호를 향한 알 수 없는 친근함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민호는 버스 정류장에 서서 명관과의 만남을 되새기며 마음 깊은 곳에 작은 울림이 남아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떠올리며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명관은 민호에게 자연스럽게 끌리는 이유를 스스로 분석하려 했지만
끝까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명관의 태도가 진심인지 단순한 감사의 마음인지 여러 번 고민하며 다소 복잡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명관은 곧 민호와의 만남을 이어갈 방법을 고민했고 비서실장 박성훈에게 그의 기본적인 생활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아봐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성훈은 명관의 지시를 들으며 평소와는 다른 미묘한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묵묵히 업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어머니 윤정희에게 명관과의 만남을 조심스럽게 설명했고 정희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내면의 불안이 점차 커져갔습니다. 정희는 민호가 누구와 인연을 맺고 있는지 알게 된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묻어둔 감정이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민호에게 불필요한 걱정을 남기지 않기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명관에게 느끼는 친밀함의 이유를 곱씹으며 조심스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오늘의 만남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알지 못한 채 묘한 설렘과 불안이 공존하는 마음으로 잠을 청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고 병원 응급실 앞에는 노란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한민호는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중 어머니 윤정희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급히 접수대를 찾아가 상황을 물었고 간호사는 정희가 갑작스러운 복통과 호흡곤란으로 응급실로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며 의사가 나오기를 조급하게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담당 의사가 나타나 기본 검사를 진행 중이며 과거 병력과 출생 관련 문서가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민호는 필요한 서류라면 직접 챙기겠다며 병원 행정실로 이동했습니다. 행정실 직원은 서류를 찾기 위해 여러 봉투를 확인하다가 실수로 원본 출생 기록이 담긴 봉투를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민호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고 복도 의자에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펼쳐든 그는 부한명관이라는 선명한 글자를 보는 순간 손끝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려 했지만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오며 서류를 제대로 읽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민호는 문서를 붙잡은 채 주변을 둘러보며 현실감을 잃은 표정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복도 벽 한쪽에 몸을 기대며 다시 서류를 들여다봤지만 글씨는 흐려지고 손은 크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간호사가 그의 불안한 모습을 보고 조심스레 상태를 물었지만 민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를 의자에 앉히려 했으나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서류를 꼭 쥔 채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병실로 돌아가려다가도 다시 멈춰섰고 복도 끝 창가에 기대어 숨을 천천히 고르려고 애썼습니다. 머릿속은 쉴 새 없이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올랐고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일까? 라는 생각이 스쳐갔지만 곧바로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명관이 자신에게 느끼던 묘한 관심, 자신이 설명할 수 없던 친근함이 모두 떠오르며 민호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잠시 후 그는 창문을 등지고 서류를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으며 거칠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숨을 고르려 해도 혼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그의 눈에는 명관의 얼굴이 끊임없이 아른거렸습니다. 윤정희는 병실 침대에 누운 채 몸을 움직이기 힘들었지만 복도에서 묘한 기운이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창문 너머 들리는 발걸음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정희는 민호가 자신이 숨겨온 진실을 알아챈 것이 아닌지 불안함에 몸을 떨었습니다. 잘 숨겨왔다고 믿고 있었던 오래된 일이 갑작스럽게 드러났다는 사실만으로 그녀는 몹시 괴로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든 말하려 했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던 진실이 민호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너무 걱정스러워 불안했습니다. 정희는 눈가를 적시며 조용히 손으로 얼굴을 가려 마음이 무너져가는 것을 참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병실 밖에서 들리는 의자 끄는 소리에 정희는 몸을 살짝 일으키려 했지만 통증 때문에 금방 체념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민호가 자신에게 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깨달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가슴이 조여드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정희는 민호가 진실을 알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가슴 위에 올린 채 민호와 명관이 마주하게 될 날이 머지 않았음을 조용히 직감했습니다. 민호는 병원 밖으로 걸어나가며 차가운 바람을 들이켜 정신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밖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고 병원 외벽에 걸린 조명들이 하얗게 빛나며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서류를 붙잡고 한참 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려 해도 아무것도 명확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혼란만 더욱 짙어졌습니다. 민호는 잠시 고개를 떨군 뒤 이대로 가만히 있어선 아무런 해결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이 겪어야 할 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결심과 함께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 내리던 밤 도로에서 명관의 손을 붙잡았을 때 느꼈던 알 수 없는 감정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감정이 이제는 두려움으로 변했지만 동시에 풀어야 할 숙제처럼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았습니다. 민호는 깊은 숨을 내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명관을 마주해야 한다는 무거운 결심을 마음속 깊이 새겨 넣었습니다. 병원 밖의 밤 공기는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고 한민호는 주머니에 넣어둔 출생 기록을 다시 꺼내어 손가락으로 천천히 문구를 더듬었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고르려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명관의 얼굴과 불하는 글자가 교차하며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민호는 비 오는 날 도로에서 명관을 처음 보았던 순간을 떠올렸고 자신이 느꼈던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이제는 두려움으로 바뀌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명관이 자신에게 보여준 작은 배려와 관심들이 새로운 의미로 느껴지자 갑작스럽게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원 정원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고 조용한 길 위로 가로등 불빛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걸음을 옮길수록 그의 마음은 더 무겁게 내려앉았고 명관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조차 자신이 없었습니다. 정원 한가운데쯤에서 민호는 발걸음을 멈추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옆길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고 그는 고개를 들었지만 어둡고 조용한 통로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다시 걸음을 옮기며 자신이 이 진실을 숨긴 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서서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결국 명관을 직접 찾아가 모든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깊은 결심을 품은 채 병원을 벗어났습니다. 한편 태양그룹 본사에서는 늦은 시간에도 불이 꺼지지 않은 사무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박성훈 비서실장은 병원 근처에서 우연히 민호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걸어가는 장면을 본 이후
계속 불안한 감정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본사로 돌아오자마자 사고 당시의 보고서와 명관의 과거 기록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보고서가 책상 위에 펼쳐졌고 박성우는 명관이 예전부터 말하지 않았던 과거의 한 조각이 민호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떠올렸습니다. 그는 명관의 사무실 앞에 서서 노크를 할까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결단을 내리고 심호흡을 한 뒤 문을 열었습니다. 명관은 서류를 정리하던 중 고개를 들어 박성훈을 바라보았고 비서실장의 표정에서 묘한 긴장감을 읽어냈습니다. 박성훈은 병원에서 본 민호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며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전했습니다. 명관은 민호에게 수차례 연락을 해보았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며 불안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박성우는 조심스럽게 명관에게 과거에 잃어버린 인연이 혹시 이번 일과 관련이 있는지 물었지만 명관은 잠시 시선을 피하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은 무겁게 사무실을 채웠고 박성우는 더 이상 묻지 않은 채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 시각 민호는 강가를 따라 이어진 산책로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차갑게 불어와 그의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강물은 고요하게 흐르며 가로등 불빛을 잔잔하게 반사했습니다. 민호는 손에 쥔 서류를 다시 꺼내 들고 가로등 아래에서 들여다보았지만 이미 수십 번 읽어본 글자는 더 이상 다르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이 모든 우연이 어떻게 가능한지 물었지만 그 질문은 바람 속으로 흩어져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명관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자신이 느꼈던 감정들이 모두 거짓이었는지 곱씹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명관의 진심 어린 행동과 배려가 떠오르며 혼란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명관을 미워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그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공존하는 복잡함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강가 끝에 다다르자 민호는 한동안 가만히 서서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실을 피할 수도 지우지도 못한다는 사실이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명관을 마주해 자신의 삶을 뒤흔든 진실에 대해 직접 물어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민호는 강가에서 돌아오는 길에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진실을 마주하는 일이 두렵지만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어머니 정희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녀가 이 진실을 어떻게 감당했을지 떠올리며 가슴 한구석이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어둠 속을 걸으며 전화기를 꺼내 명관의 연락처를 바라보았지만 쉽게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명관과 마주할 시간을 스스로 정해놓고 그 자리로 바로 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고 가로등 아래 민호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따라붙었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고 자신 앞에 놓인 진실과 마주하기 위한 마음을 단단히 다졌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에는 방금 전까지 없던 확고한 결의가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도망치지 않고 명관을 만나 모든 진실을 털어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새벽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한명관의 사무실은 평소보다 더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듯 굳은 표정으로 책상 앞에 앉아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 앞에서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렸고 명관은
무표정한 얼굴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한민호가 출생 서류가 든 봉투를 손에 든 채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민호의 얼굴에는 지친 흔적이 역력했고 결심이 실린 눈빛은 흔들림 없이 명관을 향해 있었습니다. 명관은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듯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민호는 책상 위에 봉투를 꺼내 올려놓고 조용히 서류를 펼쳐 보이듯 뒤집었습니다. 명관의 시선이 서류 위의 이름에서 멈추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고 오래 묻어둔 기억이 일제히 떠오르며 표정이 흐트러졌습니다. 잠시 정적이 이어졌고 사무실 안의 공기는 단숨에 무거워지면서 두 사람 사이에 견딜 수 없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관은 겨우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민호는 그의 반응을 지켜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자라온 환경과 어머니가 겪어온 고단한 세월을 감정 없이 조용한 어조로 설명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명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땅을 바라보며 두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민호의 담담한 말 속에는 분노 대신 깊은 상처와 오랜 공허함이 느껴졌고 명관은 그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명관이 왜 자신에게 친근함을 느꼈는지, 왜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흔들렸는지 이제야 이해된다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명관은 턱을 굳게 다물고 숨을 길게 들이마셨지만 그 숨은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채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 마주한 현실은 그의 지난 30년을 통째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민호는 다시 한번 명관을 바라보았고 명관은 그 시선을 마주하는 순간 더 이상 피하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고요한 사무실 안에서 명관의 쉰 숨소리만이 천천히 울렸고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더 할 말이 없다는 듯 고개를 천천히 숙이고 문 쪽으로 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사무실을 나서며 문을 닫자 남겨진 공간에는 더 깊은 침묵이 드리워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리고 난 뒤 명관은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아 고개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젊은 시절 자신이 저지른 선택을 되짚었고 그로 인해 누군가의 전체가 변했다는 사실이 무겁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박성훈 비서실장이 복도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만 개입하지 않고 문 앞을 지키며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명관은 숨을 고르려 했지만 마음의 혼란과 죄책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는 어렵게 자리에서 일어나 민호를 붙잡아야 한다는 본능적인 생각에 따라 문을 열어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러나 복도는 이미 비어 있었고 민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관은 복도를 따라 몇 걸음 더 뛰었지만 금세 멈춰섰고 허리를 숙인 채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는 민호가 남긴 짧은 감정의 흔적만을 떠올리며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박성우는 조용히 다가와 명관의 어깨 너머를 바라보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관은 그의 시선을 느끼며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깊은 어둠 속에 서 있는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명관은 긴 숨을 들이마시며 다시 한번 출생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끝으로 문서를 천천히 접고 가슴 위에 올리며 희미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을 감싸던 공기는 마치 모든 것을 직면하라는 듯 차갑고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명관은 흐릿해진 시야 속에서 민호의 얼굴을 떠올렸고 그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명관의 눈빛에는 분명한 변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치던 사람의 눈빛이 아닌 이제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시간을 들여 마음을 가라앉히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민호는 그 어떤 대답도 기다리지 않았지만 명관은 더 이상 이 사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밤 명관은 눈을 감으며 스스로를 다잡고 민호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다시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새벽빛이 건물 사이로 스며들 무렵 한명관은 병원 건물 앞에 조용히 도착했습니다. 그는 어두운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윤정이가 입원한 병실 번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문 앞에 도착한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손잡이 위에 손을 올렸다가 몇 번이나 망설였습니다. 결국 마음을 다잡은 그는 문을 살며시 열고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정희는 문소리에 고개를 돌렸고 문틈 사이로 들어온 명관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명관은 조심스럽게 한 발 앞으로 다가가며 인사를 건넸지만 정희의 눈빛은 차갑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한동안 둘 사이에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고 병실 안의 신밖의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명관은 결국 고개를 숙이며 자신이 30년 전 떠났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정희와 민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고 싶다며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정희는 억눌렀던 감정을 숨기려 했지만 명관의 낮은 목소리에서 묻어나는 흔들림을 느끼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은 채 민호를 키워오며 겪었던 경제적, 정서적 고단함을 마치 하나의 기록처럼 담담하게 풀어냈습니다. 정희는 민호가 아버지에 대해 묻지 않았던 날들, 그리고 질문 대신 침묵을 선택했던 이유를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책임감과 사랑이 동시에 담겨 있었고 그 무게는 명관이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무게였습니다. 명관은 정희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못했고 손끝에 힘이 들어간 채 움직임 없이 자리에서 굳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명관을 바라보며 민호가 얼마나 자신을 닮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안쓰럽게도 그 비슷한 결핍 속에서 자랐는지 말했습니다. 명관은 그 말을 들으며 심장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고 입술을 깨문 채 자신의 잘못을 결국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정희는 명관이 과거를 피하고 살아온 것을 이해하려 하지 않으며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녀의 말은 날카롭지 않았지만 오히려 더 깊숙이 파고드는 진실이었고 명관은 그 안에서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진 뒤 정희는 민호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봤다고 이야기하며 명관을 묵묵히 쳐다보았습니다. 명관은 끝내 고개를 들고 정희를 바라보며 이번에는 절대로 도망치지 않겠다는 짧고 단단한 다짐을 내놓았습니다. 정희는 그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후회뿐 아니라 결심도 함께 느껴졌고 눈을 감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을 나서던 명관은 박성훈에게 전화를 걸어 민호를 찾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성훈은 이미 사전 조사한 민호의 직장과 자주 들르는 장소를 정리한 파일을 꺼내며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명관은 직접 민호가 일하는 공장을 찾았지만 민호는 이미 조퇴 처리 후 자리를 비웠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민호가 자주 가는 동네 편의점, 오래 다닌 정비소,
배달 일을 했던 골목까지 차례대로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민호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고 명관의 마음은 점점 더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박성우는 주변 CCTV나 카드 사용 기록을 기반으로 민호의 이동 경로를 파악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호가 어느 공원 근처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명관은 즉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있는 민호를 보자 명관은 걸음을 멈추고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민호는 명관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가볍게 고개를 들었지만 표정은 쉽게 읽히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명관이 조심스럽게 민호 옆에 앉으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명관은 민호에게 자신의 과거를 숨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솔직하게 설명했고 그 과정에서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민호는 묵묵히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 남아있던 분노와 상처가 복잡하게 뒤섞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명관의 말에는 회피하지 않겠다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진심은 민호의 마음속 벽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고 명관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민호의 삶 옆에 서고 싶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며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민호는 명관의 말이 어떤 결심에서 나온 것인지 이해했고 서둘러 대답하지 않은 채 마음속에서 오래된 감정을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벚나무 가지 사이로 바람이 스치며 작은 소리가 났고 그 소리 속에서 두 사람의 호흡은 조금씩 안정되어 갔습니다. 민호는 명관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지만 적어도 대화를 이어갈 의지가 남아있음을 스스로 확인했습니다. 조용히 숨을 들이마신 민호는 명관에게 시간을 좀 더 달라는 뜻을 담아 그에게 미소를 살짝 지었습니다. 명관은 그 짧은 동작 속에서 커다란 희망을 확인했고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번졌습니다. 두 사람은 그 벤치에서 오래된 오해와 상처를 조금씩 풀어내며 첫 번째 화해의 순간을 조용히 만들어갔습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부드럽게 퍼져나가며 작은 공원 벤치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한민호는 어머니 윤정희의 병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이전보다 표정이 한결 편안해져 있었고 치료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며 안색도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가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은 긴장이 천천히 풀려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고 한 명관이 차분한 걸음으로 들어와 정희에게 짧게 인사를 건넨 뒤 민호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관은 예전과 달리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그의 움직임에는 불필요한 기세나 부담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명관의 모습을 확인하고 짧은 침묵 끝에 괜찮다는 듯 손을 들어 보이며 자리를 비켜주라고 민호에게 눈짓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의중을 이해하며 명관과 함께 병실을 나섰고 둘은 병원 옥상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옥상 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쳤고 건물 너머로는 도시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명관은 난간 가까이 서서 조용히 도시를 바라보며 오늘만큼은 어떤 말도 서두르지 않으려는 듯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민호는 잠시 명관의 옆에서 바람을 느끼며 어색한 침묵을 견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의 경계가 서서히 누그러졌습니다. 명관은 깊은 숨을 내쉰 뒤 민호에게 앞으로도 지나친 간섭 없이 곁에 머물고 싶다는 뜻을 조심스레 전했습니다. 그런 변화는 명관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고 그의 어조에는 노력과 조심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말에 즉시 대답하지 않았지만 명관이 보여주는 태도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진심임을 느꼈습니다. 명관은 민호의 반응을 기다리며 서두르지 않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 인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옥상 난간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두 사람은 짧은 대화를 이어갔고 말보다는 서로의 숨결과 침묵이 이해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명관이 서툴지만 꾸준히 아버지라는 자리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느꼈습니다. 잠시 후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명관의 옆에 천천히 서서 바람을 함께 맞았습니다. 그 순간 명관의 눈에는 안도와 감사가 동시에 비쳤고 그의 마음에는 작은 온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이전보다 훨씬 가까워져 있었고 서로를 향한 신뢰가 천천히 뿌리를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세 사람은 작은 식당에서 조용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식당 내부는 따뜻한 조명이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명관과 정희가 조심스레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오랜 시간 상상하지 못했던 장면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명관의 진심 어린 태도를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변화를 느끼며 마음을 조금씩 열고 있었습니다. 명관은 어색함을 숨기지 못하면서도 정희와 민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가끔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그 모습은 과거의 냉정함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고 민호는 그 변화를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박성훈 비서실장은 멀리서 식당을 지켜보다 명관의 달라진 모습을 확인하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 명관이 단지 기업의 회장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버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실감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정희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고 세 사람은 어색하지만 편안한 기류 속에서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식당을 나서는 길 명관은 조심스레 민호에게 내일쯤 다시 시간을 내줄 수 있겠냐고 물었고 민호는 크게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호는 처음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결핍이 서서히 치유되는 듯했고 명관의 존재가 더 이상 불편한 무게가 아니라 든든한 기대처럼 느껴졌습니다. 명관은 차 안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민호와 함께 보낼 미래를 생각했고 그 얼굴에는 미묘한 행복이 번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병실 창가에 앉아 두 사람의 관계가 단단해지고 있음에 조용히 안도하며 작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민호는 집으로 돌아와 불을 켜고 조용히 방을 둘러보며 혼잣말처럼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오늘의 순간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는 시작임을 실감했습니다. 명관과의 관계는 아직 완벽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고 천천히 다가가는 과정 자체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미래를 긍정적으로 떠올렸고 그 속에는 명관과 정희가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완성되어 가는 순간 민호는 어떤 외로움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의 이야기는 과거의 상처를 감싸 안고 이제는 따뜻한 빛 속에서 천천히 이어지는 새로운 행복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